병원에서 시술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트 케어로 되면은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효과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모공이 쪼여져 보이고 재생을 촉진하는 그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미백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강한 미백 효과가 있어요. 저는 주로 제품을 쓰긴 합니다. 원장님, 혹시 네. 화장품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거를 매번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사실 너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발라가지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 나한테 맞는 제품을 딱 골라가지고 그것만 특정해서 사용하는 게 사실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사실 이 네.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중에 뭘 골라야 하는지 어렵더라고요. 특히 아침보다는 밤에 뭔가 발라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있고. 제가 오늘은 아침과 저녁 루틴이 왜 달라야 되는지, 그리고 저녁 루틴에 어떤 거를 바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케어는 네. 왜 중요할까요? 매일 하니까요. 병원에서 시술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속성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시술 받을 때는 중간중간 한 개씩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력한 효과를 한 번씩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이가 비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제 데일리 루틴이에요. 데일리 루틴을 잘해주면은 시술을 받았을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우리 피부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이제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피부가 얼마만큼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느냐 이런 거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 루틴하고 저녁 루틴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침과 저녁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1번은요, 해. 화장품의 제품 중에서는요, 자외선에 약한 것들이나 자외선에 닿았을 때 자극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광과민성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걔네는 햇빛을 받으면 당연히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제품 자체가 효과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산도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pH 피부가 약산성이에요. 이 약산성이 유지돼야지 피부는 건강한 건데 이 약산성이 깨지게 되면은 피부는 일시적으로 망가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피부에는 각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각질이란 건 일종의 우리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트 케어로 바르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 pH를 약간 변화시키거나 각질을 떨어뜨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밤 사이에는 재생이 더 잘 되는 편이에요. 낮에 활동할 때보다 피부가 쉬니까. 근데 아침에 바르면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햇빛 나오죠. 햇빛이 나오게 되면은 각질이 날아가서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햇빛이 때려버리니까 피부가 자외선을 더 세게 받아요. 그럼 당연히 노화가 촉진이 되고 자고 있을 때는 밖에 이제 노폐물이나 외부 물질을 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각질이나 장벽이 약해질 때 밖에 나가면은 이 장벽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 세균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왜 하면 안 되는지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있는데 이 해야 되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면 중에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피부 회복 속도 증가.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극도가 좀 있고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들을 주로 라이트 루틴을 바르잖아요. 그럼 회복 속도가 더 증가해요. 시너지 효과가 있고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영양 이제 앰플 같은 거나 이제 농축 앰플 같은 거 발랐을 때 흡수가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저녁 루틴에는 아침 루틴과 조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이트 케어 루틴 바로 들어가시죠. 중요한 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미백. 하얘지고 싶으면 햇빛을 많이 이제 안 봐야 되는 건데 우리 햇빛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색소는 유전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도 잘 생기고 어떤 분도 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좀 많이 바르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바르는 게 비타민 C. 비타민 C가 이제 항산화제이면서 색소를 좀 억제하고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성분 자체가 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 많이 쓰는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도 항산화 미백제로서 많이 쓰는데 이거보다 요즘에 조금 더 이제 유행하고 좀 더 강한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스테아민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비타민 C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효과가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미백 효과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좀 약간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극이 있거나
한 거는 저녁에 꼭 발라야 된다. 왜냐면 우리 피부가 회복을 하는 시기에 발라줘야지 효과가 더 많이 내고 피부가 다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어떤 냄새가 나나? 뭐라 약간 표현이 좀 어려운데 약간 시궁창 냄새가 좀 나요. 역해요. 네, 이걸 바르고 밖에 나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 밝으면 뭐예요? 냄새 나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만 바르고 아침에 씻고내고 깨끗하고 산뜻한 상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안 알려진 이유가 이 냄새가 가장 커요. 그래서 미백에서는 약간 최종 단계지만 꼭 저녁에만 발라야 되는 성분 중 하나인 거죠. 두 번째, 모공. 모공에 이제 효과가 좋은 거는 저녁 루틴에 뭐가 있냐면요, 라하예요. 라하. 이게 뭐냐면은 4세대 필링이에요. 화학청 필링이에요. 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얼굴에 이제 필링을 해가지고 모공이 좁아져 보이죠. 왜냐면은 모공이 있으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위에를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이만했는데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럼 이만큼 줄어든 만큼 모공이 조금 더 쪼여져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각질을 제거해주는 이제 필링 성분은 재생을 촉진하는 또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공 쪽으로 많이 쓰는데, 이 라하라는 성분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던 게 뭐냐면은 아하, 다하예요. 이게 이제 산도가 있는 성분들인데, 근데 얘네는 자극이 세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쉽게 뒤집어지거나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피부 내구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라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선택성이 있어요. 모공 쪽으로 더 선택적으로 들어가요. 모공에만 들어가진 않지만 모공에 더 많이 들어가요. 피지가 많은 모공 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여드름이나 이런 쪽에도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포가 있고 이제 연결해주는 각질 성분이 이루는데, 옛날에 1, 2세대 이제 필링 같은 경우는 세포 자체를 그냥 깨버려요. 그러니까 피부가 따갑고 자극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라하라는 성분은 여기 연결을 끊어요. 피부 자체를 공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훨씬 약하고 안전하게 각질을 탈락시켜서 모공의 재생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모공을 줄이는데 특효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것도 자극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재생이 필요하죠. 그 재생이 필요한 저녁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저는 주로 라로슈포즈 제품을 쓰긴 합니다. 요거는 크림 형태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앰플의 형태, 토너의 형태인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맞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을 쓰면은 효과가 좋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주름입니다. 주름 탄력 제일 관심 크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이제 레티놀이죠. 이제 레티놀의 이제 다음 번째 레티날. 요즘에 또 이제 쓰이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바쿠치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쿠치올은 뭐냐면은 식물성 레티놀이에요. 보골지 씨앗이라는 곳에서 추출하는 건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레티놀을 거의 따라해요.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요, 콜라겐 1, 3, 4의 이제 합성을 유도하기도 하고 각질을 탈락시키면서 피부 재생을 이제 촉진시키는 이제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자극이 좀 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르면은 따가워하기도 하고 효과가 오히려 반감이 돼요. 자극 때문에 염증이 더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 바쿠치올 같은 경우에는 이 레티놀과 이제 유전자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극이 훨씬 약하죠. 식물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효과가 뭐냐면은 이 성분 자체가 되게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염증을 줄입니다. 얘가 또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은 피지 연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을 틀어막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하 성분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병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모공을 늘리는 효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레티놀보다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성분인 거죠. 그렇지만 레티날과 고농도의 레티놀보다는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1년 살 거 아니잖아요. 오래 살 거잖아요. 장기적인 효과는 막 엄청 차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나이트 데일리.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자극적인 거 바를 거예요.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올바른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한 이제 2% 정도의 농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5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조금씩 늘려가고요. 여기 2% 돼도 조금 약한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이나 피부 장벽이 튼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합되어 있는 성분을 쓰면 돼요. 그냥 단독으로 바쿠치올만 있는 성분도 있고 바쿠치올 플러스 레티놀도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 내구도가 약하다. 그때는 저농도의 바쿠치올만 쓰는 거고, 내 피부 내구도가 좀 튼튼하다. 그러면은 농도를 좀 올리다가 2%가 넘어가면은 레티놀과 결합되어 있는 상품을 쓰면은 효과를 좋게 받을 수 있다. 사람마다 고민이 다르잖아요. 미백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시스테아민, 그 모공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라하 성분, 주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바쿠치올 쓰시면 되는데, 피부 내구도 따라서 결합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피부 내구도 약하신 분은 당연히 한 개씩만 써야겠죠. 저도 다 관심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쓸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아까 화장품 다이어트 얘기했잖아요.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는 모공이 1번이에요. 미백이 2번이고 주름이 3번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해요.
한 달 정도 하고 모공이 어느 정도 좀 이제 효과를 보고 있으면은 중간에 미백을 좀 섞고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주름 쪽을 좀 섞고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바르는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가 이제 튼튼하신 분들은 토너로 정리를 하고, 근데 여기 토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라하 성분 있잖아요. 라하 성분이 들어간 토너도 있어요. 라하 성분이 들어간 이제 토너를 쓰게 되면은 재생이 잘 되는 이제 성분을 섞어가지고 이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라하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토너를 쓴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들어간 앰플, 특히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보코치올 같은 경우에는 이 앰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앰플을 바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크림을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저녁에 바르는 크림은 웬만하면요 꾸덕한 거, 오랫동안 이제 얼굴에 좀 남아 있으면서 막을 씌워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시스타민은 보통 크림 형태로 있고 보코치올 앰플 형태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세 개 다 발라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자극이 너무 셀 것 같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춰서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발라주는 게 좋고, 피부 내구도가 튼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바르다가 괜찮으면은 한 개 늘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홈케어 루틴 영상을 한번 올렸었잖아요.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서 원장님께서 들어보시고 답변해주면 좋을 만한 질문을 몇 개 뽑아왔거든요.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피부는 홍조랑 모공이랑 미백이 필요해서 저녁 루틴에 비타민C 세럼, 비타민 D 세럼, 모공 앰플을 바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바르는 건가요?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홍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가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 이것저것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에 자극만 주고 내구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 성분의 앰플이 먼저 쓰고 피부를 재생을 시켜놓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조가 있다는 건 피부가 예민한 거잖아요. 예민한 거는 피부가 재생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공 앰플을 바르도 제 효과를 못 낼 거예요. 오히려 더 자극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홍조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 성분을 먼저 써보고 홍조를 가라앉혀 놓고 모공 쪽으로 가든 미백 쪽으로 가든 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괄사기구 이용해서 피부 마사지 하는 게 유행인데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줘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괄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구를 이용해서 거의 멍들기 직전까지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림프순환 촉진은 되겠죠. 근데 제가 옛날에도 림프순환 마사지 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해도 좋기 때문에 굳이 너무 과한 자극을 주는 건 전 비추해요, 무조건. 다음 질문입니다. 선크림, 비비크림만 쓰고 오일폼 쓰는데 중성세안제로 바꿔야 할까요? 선크림하고 이제 비비크림 정도까지는요, 저는 이제 중성세안제로 충분히 지워집니다. 기준은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부터는 그냥 오일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전 예를 들어 BB나 CC까지 이제 그거는 중성세안제, 폼 클렌저 쓰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인원만 바르고 있습니다. 네. 제품 설명을 보면 올인원에 토너도 포함되어 있던데 올인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물과 기름의 비율이에요, 제품 화장품은. 올인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크림이라고 치잖아요. 올인원은 그냥 이쯤에 있는 거예요. 로션과 크림 중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토너겠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올인원은. 그냥 얘는 중간에 로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 제품이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농도일 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피부 정돈이 필요하면 토너 따로 바르고 그냥 그 중간 느낌의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오늘은 나이트 케어 루틴 파이널 해서 세안을 하고 토너로 정돈하고 앰플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백의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시스테아민 성분을 바르는 거고, 모공의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를 바르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름에 탄력의 효과를 내고 싶다고 하면은 보코치올이 들어가 있는 앰플류를 바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주변에서 나이트 케어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